나는 열정이 뭐라고 생각한다. 끈기, 땀, 머리로는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아, 나도 한번 생각했지. 힘들어가야지. 근데 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건 쉽지 않아요. 열정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열정을 떼어라.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 하고자 하는 의지, 목표, 동기부여. 그것들이 행동으로 먼저 옮겨지는 거. 그게 열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따라한 겁니다. 안 하니까요, 다른 사람. 누가 하는 영업은 하지 마세요. 열정. 네. 좀 전에 답변해 주신 마지막 세 분. 그분들의 행동 속에 답이 있습니다. 네, 용기도 될 수 있고요. 네. 머리로는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아, 나도 한번 해봐야지. 힘들어봐야지. 네. 근데 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열정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있는 거거든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 하고자 하는 의지, 목표, 동기부여. 그것들이 행동으로 먼저 옮겨지는 거. 그게 열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세 분, 마지막 세 분, 혹시 가슴이 좀 떨리는 거 느끼셨나요? 네, 좀 어려운 마지막 문제였었는데 가슴에 있습니다, 열정.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있는 열정인데 꺼내지를 못해요. 제가 오늘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한번 꺼내서 그 열정을 한번 불태워보시라고 제가 여기 온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 한번 꺼내보시죠. 네. 할 수 있으시죠? 네. 집중만 잘하셔도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소개를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쉐보레 자동차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횡성 영업소장, 그리고 6년 연속 판매왕, 열정의 화신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많이 유명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성철입니다. 복장이 이렇다고 해서 굉장히 쾌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합니다. 하지만 할 말은 다 해요. 팩트, 오늘 중요한 팩트만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10년 동안 제가 일하면서 쌓았던 노하우, 스킬,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강원도라는 그 시골에서 오늘 한번 한 시간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릴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13579 법칙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13579 법칙. 아, 아무도 안 계시네요. 당연합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법칙인데. 네, 제가 만든 거고요. 한 달, 석 달, 5달, 1년, 3년, 5년, 7년. 직장이라면 누구나 겪는 슬럼프가 오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1년 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1년. 여러분들은 이미 5번의 고비를 넘기시고 여기 저와 함께 와 계신 겁니다. 그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들은 저를 못 만났겠죠. 영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1년 안에 50%가 다 그만둡니다. 제 밑으로 들어왔던 후배들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만 3개월, 7개월, 1년 안에 다 그만뒀어요. 돈이 안 돼서 직장 선후배, 상사, 고객들 때문에 힘들어서 그걸 견디고 계속 견뎌봐라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멘탈, 정신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말로 되지만 겪어가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었던 거죠. 여기 오신 분들은 또 중간에 식사하시고 또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좋은 인연이고 필연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열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1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자주 오지 않아요. 몇 년에 한 번씩 옵니다, 슬럼프가. 그 이유는 신입 때보다는 좀 업무도 많이 익혔고 조금 일이 좀 편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주 오지 않아요. 지금 이제 1년 되셨으니까 앞으로 뭐 몇 달에 한 번씩 오지 않습니다. 연주기로 올 텐데 지금 딱 1년차 되신 분 저랑 만나신 거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신입사원분인 줄 알았는데 1년 정도 되셨다니까 이 슬럼프를 이겨내는 방법 그걸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열정에 관해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열심히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잘해야 돼요. 네. 잘하는 거와 열심히 하는 거 그 사이를 제가 어떤 구분이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 소개는 좀 전에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업 스킬, 노하우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갈 건데요. 10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많이 힘들고 그렇겠지만 거기서도 많이 얻는 게 있었습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것만 알고 계시면 어떤 누굴 만나서 어떤 영업을 하시든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안에 영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홈케어든 자동차든 보험이든 판매되는 우리가 파는 모든 물건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세일즈하라. 두 번째, 손해봐야 성공한다. 세 번째, 멘탈을 키워라. 역으로 말씀드리면 강인한 멘탈을 가지고 손해보면서 나를 세일즈 하라.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 번째, 멘탈 흔들리죠. 굉장히 많이 흔들리십니다. 두 번째, 손해에 뭘 보려고 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세요. 욕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영업하시는 분들이 욕심을 많이 냅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내가 좀 챙겨야지. 기브앤테이크의 법칙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첫 번째, 나를 세일즈하라. 내가 파는 물건, 여러분들이 파는 매트리스가 홈케어 상품이 최고이지만 저도 제가 파는 쉐보레츠가 최고입니다. 하지만 고객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파는 상품이 최고라고 고객에게 인식시켜주면 안 됩니다. 왜? 고객은 여기저기 따져보고 나중에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 너네 제품도 좋아.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다 좋아. 너네 것만 너무 좋다고 얘기하지 마라. 고객의 마음을 잘 모르세요, 영업하시는 분들. 보험회사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다 자기께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니까 또 딴 데 가. 또 2년 있다 딴 데 가. 자기가 자기께 최고라고 얘기했으면서 왜 옮기시나요? 욕심이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나를 또는 더 여기 너무 힘들고 더 좋은 조건을 가고 싶어서. 욕심이죠, 욕심. 직장 자주 옮긴다고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쉐보레 자동차 32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떠나질 않았습니다. 국산 브랜드 여기저기 옮겨 다니질 않았어요. 그동안 나에게 차를 사준 1년에 보통 120대를 팔았다고 하면 지금 10년이면 1200대잖아요. 1200명의 고객을 버리기 싫어서 어디 가지를 못하고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를 세일자 첫 번째, 물건을 팔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진심으로 다가가면 내가 욕심내지 않아도 다 팔립니다. 나만의 특별한 무기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빨간 옷을 입고 빨간 우산을 쓰고 빨간 현판을 달고 원주에서 차가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의료원 사거리에서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통 어느 시를 가도 그 시에 한 명씩은 다 있어요. 뭐 스파이더맨도 있고 뭐 캡틴 아메리카도 굉장히 많습니다.
듣는 얘기로는 대부분 3년, 5년 안에 다 그만둬요. 힘듭니다. 열정이 식는 거죠. 초심을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몸이 힘들고. 남들과 똑같은 영업은 하지 마세요. 남들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잠자리에 들면서 왜 돈을 많이 벌기를 희망을 하시나요? 나는 좀 달라야 됩니다. 다른 영업을 하셔야 돼요. 모방은 성공의 어머니. 저도 따라한 겁니다, 이거. 따라했지만 저만의 창의력으로 이렇게 빨간 양복을 차려입고 저도 따라하긴 했지만 벤치마킹을 한 거죠. 조금 바꿔서. 아침 판촉이 1시간 동안 아침 판촉을 하면서 힘들고 고되고 그만두고도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던 이유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10년 전에 제가 세웠던 목표가 있습니다. 20가지 목표, 인생 목표. 지금까지 6가지밖에 이루지 못했어요. 남아있는 14가지 죽기 전에 꼭 이루고 가고 싶은 게 제 인생 목표인데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예요. 왜 아침 판촉 1시간 동안 저렇게 하는 게 왜 효과가 있느냐? 안 하니까요, 다른 사람들. 누가 하는 영업은 하지 마세요. 현수막 붙이고 전단지 뿌리고 이것저것 뭐 교차로에 뭐 내고 뭐 하는 거 대부분들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눈이 잘 안 갑니다. 현수막 게시대 쭉 있죠? 시에다 돈 내고 하는 거죠?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거보다는 게릴라 현수막이 낫죠. 남들이 하지 않는 영업을 하나 선택해서 끝까지 목표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나간다면 분명히 길이 보일 겁니다. 1시간 동안 저는 서서 한 10,000명에게 홍보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매일 아침마다. 왜 그러냐면 제가 1시간 동안 아침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차들을 세봤어요. 하루는. 근데 1시간 동안 딱 1,000대 정도가 지나가더라고요. 나는 서서 돌아다니지 않고 서서 명함 1,000장을 뿌린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옆에 동승자가 있었다면 2,000명에게 저를 알린 거겠죠. 그분들이 점심 식사할 때, 저녁 식사할 때 주위 분들에게 야, 자동차 최고래고 아침마다 이렇게 판촉하는 애 있더라. 차 살 때 걔한테 살아야. 식사 자리에서 옆에 지인 2명에게 얘기했다면 4,000명이 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 4,000명이 주변 제일 친한 친구에게 얘기를 했다면 8,000명이 되겠죠. 힘들게 명함 가지고서 명함 파봐야 그 박스 안에 300개인가 500개 들어있죠. 하루 종일 돌려봐야 300명한테 홍보하는 겁니다. 저는 아침 일찍 돌아다니지도 않고 한 자리에 서서 8,000명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소문은 바람도 많이 천리 가죠. 원주뿐만이 아니라 서울, 대전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향은 제천인데 제천 바로 옆 동네에서도 물론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한 3년, 5년 하다 그만뒀으면 몰랐겠죠. 8년째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수백, 수천 가지인데 아이디어를 자꾸 생각을 해냅니다. 저는 차에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차에서 앉아가지고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 밑바닥 좀 벗어나고 싶다. 계속 생각을 해냈습니다. 아이디어를. 이제 차차 말씀드릴 건데 영업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또 더 나오거든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건 이제 합격 기원이라고 있죠. 저거는 이제 수능 시험 보는 그 주, 그 전주 제 전화번호를 가리고 정말 진실되게 다가가고 싶어서 고객분들에게, 물론 수험생이 뭘 차를 사겠습니까? 옆에 수험생을 태우고 수험장까지 바래다주는 그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또 다르게 보겠죠. 맨날 전화번호만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식의 수능 합격을 위해서 저렇게 아침부터 고생을 해주는구나. 영업에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크리스마스 복, 산타 복장은 매년
크리스마스 전주, 부주 정도, 한 2주 정도 저런 복장으로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뭐 와이프랑 싸우고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아침 못 먹어서 뭐 힘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에게 좀 웃음을 드리고 싶어서 매년 크리스마스 해에는 또 저렇게 복장을 바꿔서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원주에서 저를 따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 5년 지나면서부터는 벤치마킹 하라. 모방과 좀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모방은 따라하는 겁니다. 빨간 양복을 따라하는 게 모방이고요. 요거랑 비슷하게 바꿔서 자기만의 컨텐츠를 하나 만드는 거. 그거는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기업체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따라하면 걸리니까, 법적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한 5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제 옆에 청문아이스 다니시는 분이 이제 노란 양복을 차려입고 전화번호와 정수기, 비대, 상담 저렇게 해서 제 옆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싫어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분 보니까 지금은 뭐 연락을 안 하지만 지금도 꽤 원주에서는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렌탈 사업소에 계시는 분 같은데 저분이 딱 6개월 정도 하시고 안 나오셨어요. 네. 안 하는 일만 못한 겁니다. 할 거면 계속 하시든가, 힘들면 매일매일 나오는 게 힘들면 차라리 월수금 화목 나눠서 나오십니다. 하다 안 하잖아요. 다 또 눈에 다 들어옵니다. 차 안에서 나를 안 볼 것 같지만 지나가는 차 안에서 다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저는 10년 전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흔들리지 말자 상처라. 10년 하자 이거. 길이 보일 거야. 10년 정도 한 직장에 세워야지. 10년도 못하면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어? 딱 10년 차 됐습니다. 사랑합니다. 10월의 빨간 양복 김성철 전화번호. 신입 때부터 지금까지 떨어지면 다시 시키고 떨어지면 시키고. 저를 알리는 선물이지만 저와 만나는 모든 분들께 저에게 견적서를 뽑거나 저에게 차 문의를 해주신 분에게 마지막에 꼭 드리는 선물입니다.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개당 한 2, 3천 원 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 원주 바닥에 아마 많이 깔려져 있을 겁니다. 저게 다른 것보다 홍보 효과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뭐 수건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수건은 거의 세탁기 아니면 빨랫줄 아니면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쓰고 또 세탁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출이 없습니다. 저거는 집에 손님이 오거나 혼자 조용히 여성분들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한잔 마실 때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요. 수건은 찢어지거나 더러우면 버리죠. 몇 번 노출되고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요거는 깨지지 않는 이상 몇 년이고 그 집에 제 이름과 제 전화번호가 항상 있어요. 뭐 하나를 영업하시잖아요. 그죠? 뭐 하나를 내가 판촉물을 맞춘다 그랬을 때 남들과 똑같은 거 하지 말고 나만의 롱런할 수 있는, 적어도 내 이름, 내 전화번호와 내가 하는 일이 적힌 게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게 고민하는 시간 길어도 됩니다. 굉장히 오래 고민하고 따져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원투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 위주로 제가 설명드렸어요. 손해봐야 성공한다. 도대체 어떻게 손해를 보려는 거예요? 물질적이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든 내가 체력적으로 힘들든 뭐든 손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고객님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지를 못해요. 기브 앤 테이크.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이제 스파크인데 자동차 랩핑 사진이죠. 쉐보레 레드스투 전화번호. 저게 왜 손해냐? 자유가 없어요. 앞지르기, 신호 위반, 침도 못 빼고 담배도 못 핍니다. 왜? 내 얼굴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죠, 당연히. 내 자유와 내 목표가 맞바꿔버린 겁니다. 저게 왜 효과가 있느냐? 길거리 돌아다녀 보세요. 자동차들이 다 랩핑이 돼 있으면 그 효과 있습니까? 눈에 안 들어오죠. 몇 대밖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영업 방법, 그걸 선택해서 한번 해보세요. 저건 예를 드는 거고, 나는 좀 틀리게 남들과 다른 영업을 해보고 싶다, 딱 정하셔가지고 뭐든 한번 시작해보십시오. 단 손해는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저건 이제 음료수 선물 세트인데, 이제 자동차를 소개해 주시거나 이제 상담 좀 해야 되니까 잠깐 와달라, 뭐 집으로 와달라, 제품에 대해 설명 좀 해달라 그럴 때 까먹지 않고 제가 슈퍼에 들려서 사는 게 저 음료수 세트입니다. 10,000원, 20,000원밖에 안 해요. 전 남의 시대한테 빈손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서부터, 첫 만남서부터 투자를 하고 시작을 해요. 물론 나올 때 빨간색도 드리고요. 저한테 차 안 사주셔도 되세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남의 집한테 빈손으로 가지 마라. 부모님한테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거 받으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게 영업입니다. 부담 당연히 가지게 돼 있어요. 고객 입장에서. 얼마 안 되는 거지만. 투자하셔야 됩니다. 내가 투자하는 거 없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나. 욕심내는 영업 하시는 분들은 절대 돈 못 벌어요. 혹시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해서 이제 영업 강의 패턴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200만 원 이상 혹시 수입을 버시는 분 손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진실되게 손 드셔야 됩니다. 2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 반 정도 되시는 거예요. 5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 평균 월 5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 500만 원 이상 없으시네요. 물론 1년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씩 이제 점점 페이는 늘어나시고, 입사하자마자 저는 빨간 옷으로 갈아입고 마인드를 아예 그냥 고쳐 잡았어요. 입사하자마자 3개월 만에 1,000만 원을 찍었습니다. 퇴근 시간 평균 11시 반. 10년 동안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진 게 손에 좀 꼽을 정도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한 만큼은 벌어가야죠.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고 남들보다 더 늦게 자는데 고생한 만큼 벌어가야죠.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됩니다. 아이디어를 자꾸 생각해내셔야 되고 자기만의 영업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 시간에 투자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저건 상품권이에요. 상품권. 저건 뭐냐면 자동차를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시잖아요. 소개를 시켜주시면 보통 세 부류의 영업사원들이 있어요. 첫 번째, 고맙다. 저번에 저거 소개시켜준 거 너무 잘했어. 너무 잘 받았어. 내 다음에 밥 한번 살게. 이 첫 번째 부류. 두 번째는요, 전화해서 너무 반갑다. 그때 계약 소개해준 거 계약은 못했어. 계약은 못했는데 고마워서 내가 밥 한번 살게. 세 번째 부류는 접니다. 친구야 고맙다. 그때 소개시켜준 거 계약 잘 됐고 이번 주 언제 시간 되니? 내일 시간 돼? 저녁? 그래 소주 한잔 하자. 내일 어디 몇 시까지 어디에서 보자. 깔끔한 마무리. 메모하셔야 됩니다. 뭘 메모하셔야 되냐면 내가 누구한테 뭘 소개받았고 뭘 판매했는데 내가 다 밥 한번 사줄게. 그렇게 말하고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까먹어요. 더 이상 소개 안 해줍니다. 그 영업사원 친구고 뭐고 간에. 밥 한번 사준다고 했으면 밥을 사야 될 거 아니야. 말을 하지 말지. 꼭 사례를 좀 합니다. 10년 내내 재구매 소개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저 그렇게 배워왔고요. 신입 때 교육, 저도 이런 데 교육 와서 그렇게 배워온 걸 다 접목을 시킨 겁니다. 네 번째 부류가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뭐냐면 전화도 안 합니다.
소개시켜줬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으니까 전화하지 말자. 소개시켜주신 분은 나 하나 바라보고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신용정보를 다 알려줬는데 잘 안 됐다고 해서 입 싹 닦습니다. 오래 못합니다. 그런 영업은 오래 못 가요. 욕심내는 거죠. 잘 됐어요. 내가 뭐 전화해서 밥이라도 사고 뭐 술이라도 사고 하지. 잘 되든 잘 안 되든 소개시켜주신 분에 대한 사례는 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챙겨드려야 됩니다. 어떤 루트로 해서 소개를 받았던 간에 꼭 마무리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고객은 언제 나를 찾을지 모른다. 맞습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잘 안 나가요. 제주도도 안 나갑니다. 그 흔한 바다도 잘 안 가요. 원주를 잘 떠나지 않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제가 자식이 3명인데 굉장히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그게 좀 미안해요. 아이들 생일이나 뭐 어디 좀 해외 좀 나가고 싶은데 저를 찾아줄 고객이 있기 때문에 원주에 또는 가까운데 전국에 제가 5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제주도에 한번 여행을 갔었는데 그 후로는 안 갑니다.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3박 4일로 와서 거기 지금 못 갈 것 같아요. 아 그래? 뭐 영업사원이 더 하나?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알았어, 잘 갔다 와. 갔다 와 보니까 이미 그분은 차를 구매하고 타고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원주를 떠나지 않아요. 해외여행, 전국 일주, 나중에 돈 벌어서 시컨 다니면 돼요. 지금 가지 않아도. 지금 계속 설명드리는 거는 제 지금까지 이제 영업 판매 노하우를 설명드리는 거고 혹시 중간에 그렇게까지 하냐? 그건 아닌 것 같다. 또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손 들고 또 질문 또 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멘탈을 키워라. 정신 상태입니다. 정신. 1년 안에 다 그만두신 분들 이유가 있겠죠. 자기 안에 다 이유가 있겠지만 많이 흔들리셨을 거예요. 귀가 좀 얇다고 해야 되나요? 많이 흔들리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대우자동차 들어올 때 고등학교 친구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야, 너 팔리지도 않는 대우차를 뭐하러 들어갔나? 현대나 기아 들어갔나? 너 잘못 선택한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딜 가나 최고는 있을 거고 쌍용 자동차 최고를 잘 안 팔리죠. 점유율 10%도 안 됩니다. 하지만 쌍용차에도 최고래도 1년에 120대 이상 팔고 억대 연봉 많아요. 안 팔리는 차인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첫 번째 친구는 그렇게 얘기해준 친구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차 한 대도 안 사주고 한 번 소개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예. 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도와주겠습니까? 말만 뿐이지. 두 번째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힘들겠지만 어떻게 한번 처자식도 있으니까 한번 잘해봐라. 내가 뭐 도움 줄지 모르겠지만 내가 멀리서 응원은 해줄게. 서울 사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자기 차 3대 바꾸고 주변에 4대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스파크, 크루즈, 아베오, 네 맞습니다. 주변에 또 지인분들에게 4명이 또 소개를 시켜줘요. 진실된 친구와 진실되지 않은 친구를 좀 구별을 했으면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웅진코웨이 대기업입니다. 이런 교육도 1년에 한 번 교육도 있고요. 정수기하고 코웨이 아닙니까? 저희 집에도 지금 코웨이 제품을 쓰고 있으니까요. 이런 체계적인 교육 이렇게 시켜준 데 많지 않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초심을 가지고 한번 2년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매일이 저는 초심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는 초심입니다. 목표가 아직 14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 침대에서 무릎 꿇고요.
분을 갖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매일 아침에. 오늘 누굴 만나더라도 최선을 다하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해코지 해도 내가 먼저 웃어주자. 후회 없는 하루를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잠깐 기도를 하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종교는 없지만 제가 종교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열정이 나를 믿고 저는 살고 있어요. 할 수 있다라는 내 자신감만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더 달려야 되고 누가 시켜서 되는 건 아닙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저를 만나서 목표 좀 몇 가지 세워보고 한번 그것만 보고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앞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공과사를 구분하는 태도 맞습니다. 공적인 거와 사적인 거를 구분을 못하면요 영업을 못해요. 저 와이프랑 지금 산지 이제 11년 차 됐거든요. 아침에 이제 좀 출근할 때 좀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죠? 부부싸움도 하긴 합니다. 나올 때. 그러면 하루가 굉장히 시작하기가 싫어요. 의료원 사거리를 갔다가 차에서 담배만 한 4대 피고 그냥 출근했었던 적이 또 있어요. 하기 싫어요. 그때부터 제가 멘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 가장인데 내가 왜 이거 와이프랑 잠깐 싸웠다고 내가 왜 하루를 이렇게 망쳐야 되나? 그 다음날부터 아파트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저는 가장이 아니에요. 퇴근해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때가 가장입니다. 밖에 나와서 12시간, 18시간 일을 할 때는 가정을 아예 집을 잊어버리고 일을 해요. 생각해봐요. 마음 아프니까. 싸웠다면 화가 납니다. 그렇게 작은 스파크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눈물을 먹으면서 한 시간 동안 담배를 몇 바치를 피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출근하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나겠어요. 이제 공마사를부터 하자. 아마추어가 되지 말고 이제 프로로 좀 살아보자. 그 이후로는 그 1시간 동안 차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로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과 회사를 구분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돈을 안 벌면 내 새끼들 누가 밥 먹여주고 누가 옷 사입혀주고 누가 학교 보내주고 저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물론 계실 겁니다. 결혼도 하셔야 될 분도 계시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될 나이 그 시기가 왔을 때 제가 오늘 했던 강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멘탈을 키워야만이 강의나 멘탈을 가지고 손에 좀 보면서 나를 영업하는 순간 이 세 가지를 깨달은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성공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시면서도 꺾이지 말라 그 얘기죠. 그리고 제가 여기 강의 온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한번 체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거기 저기 부탁을 해가지고서 그 매트리스 케어 있죠.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제가 체험을 해봤는데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몰래 동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계속 보면서 연구 좀 하고 그러려고 한 40분, 50분 정도 하고 가셨는데 감동을 좀 받았어요. 감명. 어떤 부분에서 받았는지는 누가 한번 동영상을 보고 나서 한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매트리스가 라텍스라든지 메모리폼 통으로 되어 있는 매트리스가 아니라면 스프링에 물이 녹아요. 네. 위에서 뛰게 되면 스프링이 서로 엉킬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되면 꺼지는 셈이 더 빨리 오고요. 네. 그 아이들 히트 안 하래가지고 이게 이제 좀 손상이 되면 제가 무너져야 되는 줄 알고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 애들이 생각해도 탁 다칠까봐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것까지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럼요.
이런 부분들도 아이랑 상의하면 네. 뭔가 또 혹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네, 한 4, 50분 정도. 한 4, 50분 정도 케어를 하고 가셨는데요. 영업에 대한 얘기는 네, 저는 안 하셨습니다. 저에게. 네. 영업을 하셔야 돈을 보실 텐데 저에게 감동을 한 2번 주고 가셨어요. 그분이. 첫째, 매트리스에서 애들 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렇지 이거 침대 렌탈해서 이거 혹시나 망가지면 내가 배상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뛰면 안 되겠구나 했는데 이번에 답변은 좀 의외였습니다. 자신의 이마에 난 상처를 좀 저에게 보여주면서 자기도 어렸을 때 뛰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상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제가 셋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 아이들 뛰면 안 됩니다. 다쳐요. 제가 물건을 뭐 렌탈하고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님 자식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저처럼. 그래서 감동을 조금 먹었습니다. 진심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에게 명함을 주면서 막 영업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안 보였습니다. 2번째, 여기에서는 영상이 안 보이는데 그때가 아마 지진 난 날이었을 거예요. 그날 지진 난 날. 근데 천만다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약 내일 지진 났다면 수학 능력 시험 보는 학생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그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만약 그 다음날 지진이 났다면 많이 다쳤겠죠. 거기서 좀 감동을 좀 먹었을 때 찔끔했어요. 그분 혹시 오늘 오셨나요? 원주 분이시거든요? 안준 씨. 예, 맞습니다. 감동 많이 먹었다. 이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선물 하나 드릴 테니까 잠깐만 앞으로. 네, 영상을 좀 몰래 찍었던 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바로 앞에 영업 사인을 위해서 저에게 다가오지 않고 제 가족과 수험생들 얘기를 하면서 제 눈시를 조금 붉히게 만들어준 박사님이시라 앞으로 계속 기억이 날 것 같고 그 분야에서 굉장히 최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생 목표 20가지를 제가 10년 전에 세웠거든요. 한 6가지 정도 제가 이제 이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서 시간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나의 인생 목표 20가지 10년 전에 세웠던 겁니다. 6가지 이뤘는데 뭐냐? 여러분들도 20가지가 아니더라도 5가지, 10가지 정도 세워서 앞만 보고 달려가시라고 저처럼 그런 시간을 한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임대아파트 생활을 한 10년 가까이 했어요. 예전에 월 15만원짜리인가? 내 집도 아니고 위에 뛰면 밑에 집에서 막 뭐라 하고 그 너무 서러워서 제 집을 갖고 싶었어요. 김성철이라고 된 제 집을 갖고 싶어서 매달 50만원, 100만원씩 적금을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재작년에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샀어요. 그게 첫 번째 목표를 이룬 거고, 2번째 매달 할부로 차를 사잖아요. 신차를 살 때 제 차, 제 이름으로 된 차를 사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10년 전에 98년식 마티즈를 50만 원인가 주고 사서 타고 다니다가 결국엔 몇 년 전에 제 이름으로 된 차를 한 대 뽑았습니다. 물론 적금을 벗어 매달 꼬박꼬박 적금을 벗어 차를 샀고요. 셋째, 종잣돈.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남자가 주머니에 그래도 현금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전 제 자신에게 항상 물어봤었습니다. 그때 힘들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몸이 아프거나 내 자식이 몸이 아프거나 또는 급하게 정말 몇백만 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정말 써야 되는데 쓸 돈이 없어서 굉장히 서러웠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죽는 그날까지 주머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1,000만 원을 만들어 놓자. 3년 전에 만들었어요. 지금도 통장에 1,000만 원 고스란히 있습니다. 급할 때 쓰려고. 어디 가서 친구랑 오랜만에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서 내가 좀 사고 싶어.
이 돈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세 번째 꿈을 이뤘습니다. 네 번째. 저건 실사예요. 제가 충북 제천에 가면 신백동에 가면 노래방이 있거든. 저건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룸사롱 아시죠? 거기 주방 내에서 이제 음식 만드는 분 계시잖아요. 거기서 한 10년 넘게 남의 식사를 되게 오래 하셨어요. 한 100에서 150 정도 하셨어요. 철부지 시절에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 100만 원, 150만 원 남의 식당 생활 하면서 그것도 제가 또 용돈으로 달라고 그랬습니다. 식당 생활 하지 않을 때. 그렇게 저를 키우셨는데 좀 머리가 크고 30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제 부모님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아, 꺼내드려야 되겠다. 그 지하, 공기 안 좋은 그 지하에서 좀 꺼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제가 적금을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적금을 부르면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기 2천만 원입니다. 시골이라서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좋은 물건이 나오길래 2천만 원짜리를 어머님한테 딱 하고 엄마 이제 엄마 가게야.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문 열기 싫을 때 문 열지 마.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때 이제 온 가족이 한번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기 한 3, 4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천만 원이 없었어요. 수중에. 어떻게 해드렸냐? 부모님은 언제 가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100만 원씩 적금을 해서 2년이면은 2,400이면 내가 해드릴 수 있겠다. 근데 2년 후든 4년 후든 부모님은 제가 살아계시라고 해서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엄마 가게를 차려드리고 싶어서. 대출을 받아서 매달 50만 원씩 4년인가? 그게 저번 몇 달 전에 끝났어요, 대출이. 매달 50만 원씩 받아갔어요. 좀 머리를 쓴 거죠. 먼저 그냥 차려드리고 내가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돼. 그 돈 빠져나가니까 난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2년 빨리 어머님의 가게를 차려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10년 전부터 이건 꿈이었었어요. 내 가게를 가져보는 거. 올해 3월 달에 드디어 횡성 영업소를 개소를 하면서 영업소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꿈을 이뤘는데 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입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판매를 안 해본 적이 없으니까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아침에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고 꿈이 없었다면 목표가 없었다면 이런 걸 이루었을 거예요. 아까 200만 원 이상 버신 분들은 많으셨는데 500만 원 이상 버신 분들은 지금 안 계시더라고요. 똑같이 24시간을 같이 사는데 공평하게 먹고 살고 하는데 나는 1,000만 원씩 버는데 왜 여러분들이 2, 300밖에 못 버시나요? 물론 집이 잘 살면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잘 사는 분은 없어요. 다 저처럼 바닥을 치고 한번 일어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업하시는 분. 한 번도 매년 판매왕을 꿈을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왔습니다. 다섯 번째, 기회가 와서 올해 봄에 횡성으로 가게 되었죠. 여섯 번째, 저기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저는 저기 다른 사진이고 온 가족 우리 식구가 5명인데 1년에 한 번 가족 여행을 가는 게 제 꿈입니다. 이거는 3년 전인가부터 계속 매년 해오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고 저도 좀 머리도 좀 식히고 싶고 근데 멀리는 못 갑니다. 가까운 데로 가고요. 저걸 계속 매년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년. 또 저거를 위해서 그냥 5식구 또 여행 가려니까 보통 한 300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또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30만 원씩 계속 넣어요. 체계적으로 저는 그렇게 계속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목표를 딱 정해놔요. 목표 정해놓고 통장을 만들어요. 그 통장에서 빠져나가든 내가 넣어야 되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제 정시에 출근하시지만 여러분들 위에 분들은 특히 보험하시는 분들, 지점장분들이 굉장히 일찍 출근해요.
아침에 부하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그날 하루 일과를 다시 체크를 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을 어딜 가야 될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잡아먹겠습니다. 자, 6시 반에 출근하시는 분도 봤어요. 보험 팀장님이신가? 네. 꿈이 있더라고요. 그 꿈을 위해서 이제 간 6가지밖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뤄야 될 게 많아요. 아이들 첫 차. 제 손으로 사주고 싶은 게 또 꿈입니다. 튼튼한 스파크, 경찰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튼튼해요. 아이들이 20살이 넘어서 군대를 갔다 오고 사회생활을 했을 때 할부로 사는 것보다 아빠가 자동차 쪽에 있으니까 첫 차를 제가 선물해주고 싶은 게 제 또 하나의 꿈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뤄야 될 거죠.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멈추지 않고 계속 뛰어야 되겠죠. 제천에 계신, 단양에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장모님, 장인백, 온 가족이 한번 해외여행을 하는 게 또 하나의 또 꿈입니다. 네. 우리 5 식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한번 해외 한번 나갔다 오는 거. 아직 한 번도 내가 나간 적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꿈으로 지금 목표를 세우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아, 저거는 뭐냐면은 제가 좀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우리 제천에 계신 아버님한테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 나이에 돈을 주니까 진짜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네, 없으실 줄 알았어요. 아버님이 직업이 없으시거든요. 그냥 그 어머님 노래방을 그냥 아침마다 청소해 주시면서 그냥 용돈만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돈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꺼냈는데 1000만 원이나 있으시대요. 아버님 다 모아놨는데 하나도 안 쓰고 어머님이 주시는 그 수고비를 다 모아두신 거예요. 전 재산이 1000만 원인데 3,000원 더 필요하면 써. 안 갚아도 돼. 아버님 이거 1000만 원 왜 저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죽을 때 자식들에게 피해 주기 싫어서 장례비 쪽으로 준비를 좀 해놓았다 그러시더라고요. 70한 중반대 정도 되시는데 아버님이 그 소리를 딱 듣는데 내가 뭐가 울컥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삶을 가시는 그날까지 살고 계시구나.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빌려? 차마 빌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꿈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내가 죽을 때 장례비는 내가 만들어 놓자. 관입니다, 관. 한 언제 죽을지 모르죠. 한 30년 있다 죽을지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장례비가 지금은 뭐 한 500, 1000이면 또 몇십 년 후에 또 뭐 3000, 4000 되겠죠. 그 돈을 또 모아놓자 통장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꼬박꼬박 적금 통장만 몇 개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그것부터 싹 들어가요. 그날 카드값까지. 그리고 나서 남은 돈으로 제가 생활을 합니다. 다 빠지고 다 빠져나가고 통장이 한 7개 되나요? 5만원, 10만원, 50만원씩 다 빠져나가고 한 시중에 한 50만원 있으면 그 돈으로 한 달을 살아요. 네. 내가 목표한 건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데, 내가 뭐 때문에 사는데 내가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건들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안 먹으면 돼요. 술, 담배 다 하지만 안 먹고 안 피면 되는 겁니다. 멘탈을 키워줘야 됩니다. 요렇게 20가지 중에서 6개 정도는 이뤘고요. 앞으로 또 이뤄야 될 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것들은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오늘 강의 제가 준비한 시간이 1시간인데 정확하게 지금 1시간이 됐네요. 지금까지 한 번도 딴짓 안 하시고 저를 다 경청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서 잠이 안 와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나만의 목표를 하나 A4 문제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는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자금, 네, 자동차, 적금통장 뭔가 있겠죠? 한 10가지 정도 한번 쭉 한번 써보세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게 되는지는 답이 나옵니다. 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코웨이에서 홈케어 닥터 중에서 상위 10%가 되고자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누구나 열정이 있는데 꺼내지를 못하는 거라고. 남들과 똑같이 살면 똑같이 그냥 2, 3배 버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요. 내 꿈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홈케어 닥터분들도 잘하시는 분들은 제 강사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800,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 한번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공은 따라하면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도 10년 전에 GM 제너럴 모터스 세계 판매왕 그분을 따라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으로 책을 보면서 자서전을 보면서 조 지라드라는 세계적인 판매왕이거든요. 그분의 자서전을 보면서 다 따라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 잠들기 전까지 다 따라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퇴근하고 저녁 먹고 7시에 저는 차 타고 다시 나옵니다. 왜? 그 전달 1000만 원을 못 벌어서 나 이거밖에 안 되나? 원주 택지를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뿌리고 볼펜을 뿌리고 식당 돌아다니면서 그 사탕 명함 있죠? 명함 안에다 사탕 2개 넣어서 그걸 7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돌아다니면서 싹 뿌립니다. 이 옷을 입고. 그렇다고 해서 전화 오진 않아요. 쉽게 뭐 그렇게 해서 차를 팔면 돈을 벌면 다 그렇게 하게요. 내 자신에게 용서가 안 돼서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뭐 저를 오늘 보시면 오늘 저를 만나고 굉장히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500만 원 이상 다 벌 수 있습니다. 제 자료 아까 뭐 사진 찍으신 분들도 많으셨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에 또 어떻게 또 뵐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되면 더 많은 자료로 여러분들께 많이 전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마지막 구호를 한번 외쳐볼게요. 영업은 제가 외치면 여러분들은 열정이다. 크게 한번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은 열정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우리 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의 3대 원칙이죠. 나를 세우자라, 그리고 손해보아를 성공한다, 멘탈을 키워라. 요 세 가지 우리 강사님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일부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분이 오시죠. 그래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마지막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42분까지 이 자리에 다 와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